돼요. 이제 졸업식도 끝났고 이제 3학년 형들도 사라졌으니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아니지 형들 빼고는 중학교 최고 학년이에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앉으시고 책 꺼내시고 21페이지 펴보세요. 자, 21페이지에 질문을 받겠어요. 숙제를 내줬으니까 답을 먼저 불러줘야 되겠죠, 당연히. 답부터 불러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98번부터 답을 불러주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20페이지에 98번부터. 자, 왜 이렇게 깨끗하죠? 혼나야겠군요. 아 맞아 그때 어디서 지나갔어? 자, 98번에 2번, 99번에 마이너스 32분의 1, 그 다음에 100번에 4번, 101번에 마이너스 8, 102번에 3번, 5번, 103번에 2번, 104번에 5번, 105번에 2번, 106번에 마이너스 6, 107번에 3번, 108번에 4번, 109번에 마이너스 5. 오, 맞는 게 하나 있었나 봐요. 자, 대단해요. 넘어가서 110번. 이 친구 넘어가지도 않는구만. 아예. 사실은 요 다음 페이지 117번까지거든. 110번에 34, 111번에 4번, 112번에 3번, 113번에 19x-33, 그 다음에 114번에 2분의 7, 115번에 3번, 116번에 r은 써야 되겠구만. r은 파이 x분의 181. r은 파이 x분의 180l.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117번은 이것도 답이 기네. 자, S를 A, B, C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하는 건 S는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면 EA 플러스 EC분의 S 마이너스 ECA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일단 답은 다 말씀드렸고 질문을 받도록 하죠. 안 풀어온 사람은 질문할 자격도 없어. 물론 노력이라도 했으면 질문해도 돼요. 아 저번에 너무나도 깨끗하군요. 저번엔 그때 풀었단 말이에요. 109번. 자, 109번. 여러분 109번을 보도록 하시죠. 109. 유선 다 풀어오긴 풀어왔니? 아니면 풀려는 노력을 그래요? 괜찮아요. 질문하면 되지. 반은 안다는 거네. 그게 어디야? 반은 모르고 나머지 중에 대부분은 아유 땀이 나요. 자, 109번 a 플러스 b는 3,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5라는군요. 그렇게 했을 때 원하는 건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알면 사실은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나타낼 때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바꿔주면은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아지잖아. 어떻게 하면 같아지니? 여기서 5분의 갑자기 5분의 마이너스 2ab 해주면 되죠. 왜냐면 요거 전개하면 뭐 나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요게 나오잖아. 근데 옆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밖에 없잖아. 따라서 2ab를 빼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값을 알아요. 15라는 게 좌변에 들어가고 3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값을 알 수 있어. a 곱하기 b의 값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넣어보면 15는 339 빼기 2ab가 돼서 그럼 요만큼이 플러스 6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야지 좌변 우변이 같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왜 구했을까? 얘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데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통분을 해야 되더라고요. 통분을 하면 뭘로 통분하면 되겠어? A, B, C. 눈치 끼거냐? 자, A, B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유선? 자, A, B로 통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분자에 들어갈 건 처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너한테 물어봤어요. A 아니에요? 자, 봐봐. A분의 B였는데 A, B로 분모를 바꿨어. B의 제곱. A, B로 분모를 바꿨다는 얘기는 분모에다가 곱하기 B를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분모에만 B를 곱하면 어떻게? 분자에도 같이 B를 곱해줘야지. 그게 바로 통분이죠. 통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분이 뭐니? 분모를 똑같게 하는 게 통분이야. 그치? 그래서 A하고 B였으니까 요거 두 개의 공배수인 A, B, A 곱하기 B라는 녀석으로 분모를 바꿔주는 거, 그걸 통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려면 분모에다가 뭘 곱해야지 이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게 b잖아? 근데 그게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고 분자에도 같이 곱해야 된다. 그래야지 숫자가 원래 숫자 그대로가 되거든. 3분의 2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자, 근데 요거랑 똑같은 걸로 하면서 분모를 9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9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분모에다가 3을 곱해야 되겠지. 근데 똑같이 분자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9분의 6이 되잖아? 2 곱하기 3 하면 6이니까. 그러고 나서 약분하면 뭐가 되니? 원래 거 그대로 나온다고. 이렇게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분자에도 같은 걸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자 처음에 나오는 건 b제곱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를 통분을 해주게 되면 분자는 뭐가 나올까? No. 여기 분모가 b잖아. 근데 a, b로 바꿔주고 싶잖아. 그럼 뭘 곱해야 되니? 위에도 a를 곱해줘야지.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요. 자, 통분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요. 통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통분하는 방법인데 요 값을 알고 싶다 이거지. 근데 지금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녀석은 여기 15라는 값을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값을 쏙쏙 넣어주면 되겠어요. 뭐라고?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분자에다가 15라고 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되나요?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109번의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해봐. 이 친구. 네. 오. 소진이가 왜 10분? 이 친구 일본 간다 그랬구만. 왜 소지가 안 오고 있을까? 막 혼자 생각하다가 일본 갔구만. 좋겠네. 나도 일본 가고 싶다. 자, 그래서 내가 뭘 질문하려 했긴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야요. 네. 117페이지. 네, 그대 질문해도 돼요. 110번이면 그러니까 두 개 빼고 다 틀렸으면 막 마구마구 질문을 해야지. 네. 111번이요. 아니 112번이요. 112번. 예. 자, 112번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지윤? 많이 맞았어요? 저요? 틀린 것도 있지만 맞은 것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저라도 하겠어요.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겠지. 그치? 유선이도 마찬가지잖아. 자, 112번. 틀린 거 마구마구 질문해요. 이 시간이 그냥 맞은 게 틀린 게보다는 많아요. 다 틀렸는데 어떻게? 물론 있잖아. 여기 한 것도 물어보다 못하겠으면 우리 또 야, 그 선생님 어떻게 좀 질문하면 좀 잘 대답해 주냐? 잠깐 끄고. 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z분의 1이다. 요거를 x에 관해서 풀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x에 관해서 풀려고 보니까 그래? 그러면 x분의 1이라는 것만 좌변에다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좀 우변으로 다 넘겨보지 뭐. 결국 x에 대해서 푼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x는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잔뜩 y랑 z만 이용해가지고 식을 나타내주면 되는 거니까. 나도 일본에서 했는데. 아니에요. 자, x분의 1이라는 녀석은 z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로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y분의 1을 넘긴 거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넘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얘를 통분을 하는 거죠. 통분. 오른쪽을 통분을 하는 것이야. 통분을 하면 뭘로 통분하면 되겠어요? 분모를? YZ. 그렇죠. YZ로 뭐 ZY든 YZ든 이렇게
통분을 해주게 돼요. 통분을 해주게 되면 이쪽 위에 올라가야 될 거는 뭘까요? 분자에 올라가야 될 건 Y y 하나가 올라가야 되지. 왜? 1 요거 z였는데 yz로 바꾸려면 y를 곱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분자에도 y를 곱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y가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z가 위에 생기겠죠. 맞잖아요, YZ. y 마이너스 z가 생겨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x분의 1이야. 그치? x분의 1인데 원하는 건 x는 해가지고 나타내주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제 그 위아래를 바꿔요. 그렇죠.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x분의 1이라는 거 뒤집어가지고 x가 되려면 여기서도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된다 이거지. 뒤집어서 y-z분의 yz라고 이렇게 써주면 끝. 좀 질문이요. 네, 질문이요. 그딱 바꾸면 처음에 x는 z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요. 저기서 바로 뒤집으면 안 돼요. 바로 뒤집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얘가 숫자를 직접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저에게 쉬운 문제를 내고 싶어요. 자, 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왜 또 마이너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래?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래가지고 6분의 3 빼기 6분의 2 해가지고 6분의 1이 나온다고 쳐보자. 요거는 실제로 계산하면 6분의 1이 되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하면. 그러면 x는 6이고 z는 2, y는 3에 해당하는 것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으면 6이라고 하는 녀석은 2 빼기 3 아니잖아. 안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통분을 해줘. 통분을 해주면 이쪽을 통분을 하면 6으로 통분을 하겠죠? 6으로 통분을 하고 3이 되고 빼기 2 해가지고 6분의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뒤집어줘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통분 아직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뒤집어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뒤집어야 된다. 자, 거기까지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쉬운 문제를 내보십시오. 뭐 자꾸 쉬운 문제를 내보십시오. 여기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빨리 풀어봐. 114번하고 115번 물어볼 거예요. 114번하고 115번이요. 114번은 x는 2y까지 나왔어요. 비니시그리에서.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요. 자, 그럼 x는 2y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유선, 혹시 그대가 맞은 문제가 뭔가? 저요? 네. 15번이랑요. 오호. 오, 훌륭해요. 115번이랑 107번을 맞았다. 그냥 한번 엄지척 한번 해줬어. 자, 괜찮아. 처음엔 그런 거야. 처음엔 그런 거고 이제 계속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자, 114번. x 플러스 3y 대 x 플러스 3y 대 x 플러스 y는 5대 3일 때, 자, 그럴 때 뭘 구하라는 거냐 하면은 x 제곱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분의 x,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요 식에서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야 될 것이야. 나와야 될 것인데 비례식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외항의 곱이랑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내항의 곱부터 한번 써보면 5 곱하기 x 플러스 y, 이게 내항의 곱이죠. 그거랑 뭐가 같냐 하면은 외항의 곱, 외항의 곱이니까 3 곱하기 x 플러스 3y 이렇게 하고 이제 전개를 해주면 5x 플러스 5y가 좌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변에 들어가는 건 3x 플러스 9y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x는 이쪽으로 y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모아보자고. 그러면 5x 마이너스 3x가 돼서 2x만 남을 거고요. y라고 하는 녀석은 이쪽에 9y 있는데 5y가 빼기로 넘어오니까 4y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x는 2y네. 아까 지윤이가 얘기한 그게 나왔죠. 나왔으면 이제 요 식으로 돌아와서 이 식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목적은 x 대신에 2y를 넣어버리는 거야. x 대신에 2y를. x는 2y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x 자리에다 2y 다 넣는 것이야. 그 Y자에는 X. 자, 그러면 분모는 2y 전체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2y의 제곱 마이너스 2y 곱하기 y 플러스 y는 그대로인데 x가 2y가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y로 다 바꿨어요. 이것만 계산해서 정리하면 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분모가 4y 제곱이 돼요. 오.
전개 빠르다고 지금 칭찬해 주는 거야? 고마워요. 자, 4y 제곱이고 얘 같은 경우에 4y 제곱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8y 제곱으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니?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될 것이야. 왜? 2y 곱하기 y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y 없애버려. 약분해 버리면 그거 플러스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못해요? 아니구나.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약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나와요. 이 부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분모는 4y 제곱인데 위에 있는 건 6y 제곱이 되네. 그렇죠? 얘네들이 동류항이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y 제곱 날려버리고 얘도 2, 3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플러스 2는 있었고 정리하면 2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답 2분의 9 아니 틀렸어요. 2분의 7 2분의 7이죠. 예. 2분의 7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되나요? 이거 그냥 식 요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 연습하는 단원이야. 이 단원 자체가 다항식의 계산이기 때문에 요리조리 바꿔주고 곱셈 나눗셈 내 있는 거 막 약분해주고 그런 거 하는 단원이에요. 단원 자체가. 자, 그다음 115번. 좋아요. 우리 유선이가 맞춘 문제니까 유선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원래 이게 설명할 줄 알면 진짜 아는 거야. 설명할 줄 알아야 진짜 아는 거고. 아니 그런 말이 있어. 공부할 때 정말로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모르던 부분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대 얼굴 볼에 여기 스크래치는 왜 났나? 여기요? 아니 그 반대쪽. 다쳤어? 거기 얼굴에 스크래치 났는데? 자, 115번. 괜히 이렇게 한마디 던져놓고 공부하라고 그러죠. 자, 4% 소금물. 여기 왜 스크래치 났지? 또 Xg이 있고요. 그 다음에 9% 소금물 Yg이 있대요. 연고 없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7%의 소금물이 되었대요. 두 개를 더했더니 나온 게 뭐냐면 7% 소금물. 그러면 7% 소금물은 몇 g이 나왔을까? 두 개를 섞었대요? 그렇지. 두 개를 섞었으니까 어디 갔겠어? 어디 가진 않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Yg이 나왔을 것이야. 여기까지 되니? 소금물을. 소금물이랑 9% 소금물을 더하니까 7% 소금물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는 것이야.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일단 두 개 더한 양은 그대로 이렇게 X 플러스 Y가 됐을 텐데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이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소금물이 Xg 중에 얼마만큼이 소금일까? 라는 건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전체 X분의 4 갑자기? 0.4x. X분의 0.4 0.04x. 그렇지. 0.04x. 무슨 소리냐면은 맞아. 소금물이 100g이 있으면 소금이 몇 g 있어야지 4% 소금물이니. 0.04 다시. 자, 그릇이 있어요. 여기 소금물이 100g이 들어있어요. 예. 근데 이게 4% 소금물이래요. 예. 그러면 이 안에 소금은 몇 g 있을까? 4g 그렇지. 4g.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 100 빼기 4 갑자기 100 빼기 4? 여기 원래 퍼센트 계산하는 게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해가지고 나온 그 숫자가 바로 소금물의 농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4%짜리 100g 속에는 4g이 들어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100g이 아니라 이게 Xg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그렇게 되면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물이 아니라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물의 양 곱하기 농도 0.04 4%는 0.04니까 0.04X가 된다는 거죠. 발이 너무 차가워 100g일 때 4%면 4g이잖아. 그러면 100 곱하기 0.04 해가지고 4g이 나온 거라고. 1000g이면 몇 g 있겠어요? 소금이? 0.004 아니 소금물이 1000g 늘었어. 그럼 40g 그렇지 40g. 그렇게 되잖아. 그게 요 식에다 넣으면 나온다고. 0.04 이게 농도고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하게 되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는 거죠. 식을 써줘요? 연고 없어요? 벤지나? 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연고나 좀 다르게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한 개 농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원하는 건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야.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100이라는 거 일단 나눠요. 농도를. 그럼 이걸 이쪽으로 갔으니까 요건 날아갔을 거고 곱하기 100을 이쪽에 곱하기 100분의 1로 바꿔줄 거. 소금물의 양은 분모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되겠지. 그게 뭐라고? 소금의 양이라고. 요거 날려버린 거야. 여기다 곱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소금물의 양이 몇 그램? X그램.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가 4%. 100분의 4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0.04X 이게 나왔다고. 좀 났나요? 안 났나요? 쌤, 이게 농도 구하는 식이죠.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그렇죠.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요게 이제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거거든. 4%라고 하는 4라는 숫자가 나오는 방법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물이 100g 있을 때 소금이 4g 있으면 4%인 거. 그거 계산하는 식이라는 거죠. 친구? 아 너무 내가 질문하는 거에 조금 대답을 해주겠나? 하나만? 그러면 마찬가지로 9% 소금물 Y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 저요. 네, 너요. 저요. 너 대답해보라고. 100분의 9랑 으흠. 곱하기 응. y. 훌륭해. 그래서 정답이야. 0.09 y. 그렇죠. 그 얘기 혹시 되나요? 안 되면 여기 한 번 더 기회가 남았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0.09Y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 0.0. 자 기다려봐. 자 소금물의 양이 X 플러스 Yg이잖아. 근데 그 농도가 7%래요. 그러면 이 안에 소금의 양은 얼마나 있을까? 라는 걸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니까 농도가 지금 7%라는 거잖아. 여기다 7을 넣어요. 100분의 7. 100분의 7은 얼마야? 소수로 바꾸면 훌륭해. 0.07이지.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이 몇 g이라고? 소금물의 양 뭐야 이거? X랑 Y인데 어떻게 알아요? X 플러스 Y. 그냥 X 플러스 Y라고 소금물의 양이. X랑 Xg이랑 Yg 섞어서 X 플러스 Yg의 소금물이 나왔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100분의 세훈아 답만 얘기해서는 의미가 없어. 과정을 얘기를 해야지. 그쵸? 자 그러면 시끄러 이놈아. 너 얼마나 알았어. 기다려봐. 너한테는 아주 적절한 질문을 조금 이따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소금물의 농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배웠어요. 아, 예. 혹시 뭐 거속시 뭐 이런 것도 배운 적 있니? 네. 거리 속력 시간? 거리 속력 시간은 그거 할 때 같이 배운 게 이 소금물의 농도거든. 네. 그치? 예. 근데 이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활용할 때 많이 넣는. 그러니까요. 여기 썼던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소금물이 뭐니? 소금물이 소금물을 어떻게 만드니? 그렇지. 소금물이란 거 소금이랑 물을 더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물 96g에다가 소금을 4g 더하면 소금물이 몇 g 나올까? 물 96에 소금 4g. 그럼 100g. 왜요? 물 96g에다가 소금을 4g을 넣거든. 그러면 혹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안 들어봤니? 아 그래요. 근데 96g이랑 4g 섞었는데 100g이 아닌 것도 이상하잖아. 상대성 이론. 96 더하기 4 하면 100이잖아. 그래서 100g이라는 거야. 소금물이. 무슨 상대성 이론을 집어넣는 거야? 잠깐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더 나가기가 힘들어요. 자, 소금이 4g 있고 물을 96g을 해가지고 물에다가 소금을 4g을 탈탈 털어 넣었어. 그랬더니 이 소금물의 질량이 몇 g이 됐을까라는 그런 얘기야. 그냥 실험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야? 혹시? 그냥 96 더하기 4야. 그냥 96 더하기 4 해주면 안 되겠니? 네, 그럼 100이잖아요. 그래. 좋아. 이제 100이라는 걸 납득했어. 왠지 강요한 것 같지만 어쨌든 아유 그래. 이 소금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확히는 소금 더하기 물의 양이야. 그치? 그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소금물의 양이라는 게 분모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진짜 소금의 양, 물의 양 말고 소금의 양이라는 걸 분자에다 넣어요. 분자에다 넣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그때 이제 이 소금물의 농도라는 게 나오거든. 단위는 이제 퍼센트 단위가 되죠. 이런 공식 처음 보나요?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어디선가 본 적은 있죠. 하지만 그대가 이때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소금 4g에다가 물 96g을 더하면 소금물이 100g 된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였어. 하지만 이제 이해를 했잖아.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소금 4g에다가
물 96g을 더했어요. 그러면 소금물은 몇 g이 된다고요? 네? 소금 4g에다가 물을 96g을 더했더니 소금물은 몇 g이 됐어요? 100g이죠? 아,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100을 넣으면 되겠네. 분모에다가. 그치? 지금 그렇게 자, 그림도 하나 그려드릴게. 여기 물이 96g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탈탈탈탈탈 소금을 막 넣었어. 근데 소금을 4g을 넣었어. 여기 물이 96g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소금 물의 양은 그대가 얘기한 것처럼 100g이 될 것이에요. 96 더하기 4에서.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건 뭐라고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소금 얼마예요? 그래요. 훌륭해요. 4g.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00이랑 약분을 하고 나오는 건 4밖에 안 나오겠네. 요건 단위예요. g이라고 하는 건. 문자 아니고 단위예요. 자, 그러면 4, 이게 뭐냐면 4%의 소금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야. 이 공식을 처음 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지? 아, 그래요. 전체 중에서 소금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고. 그냥 전체 소금물 100g 중에 소금이 4g 있으면 4%, 소금이 6g 있으면 6%, 소금이 10g 있으면 1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도라는 게. 농도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한 거잖아. 더 짠 거잖아. 그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쌤, 물의 양보다 소금의 양이 더 클 수 있어요?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소금이 그 정도로 잘 녹지는 않은데 소금보다 더 용해도가 높은 거 같은 경우에는 물 100g에 100g보다 더 녹는 것도 있어. 왜 그 용해도 배울 때 배우지 않았냐? 이렇게 쭉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100이 넘어버리는 그런 애들도 있는 거? 그런 거 물보다도 더 많은 양이 녹아요. 뭐 하여튼 지금 다시 돌아와서 소금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아까 어디서 이제 막혔느냐 하면요. 이 4% 소금물이 Xg이 있으면 거기 안에 소금이 몇 g 있겠느냐라는 거를 계산을 하다가 막혔어. 근데 유선? 요거까지 됐나? 이 4%라는 거? 안 됐어? 됐어요. 됐어? 좋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 4g이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려 그래. 4g이라는 거 어떻게 얻게 되느냐면은 소금물의 양이 100g이었지. 그리고 농도가 4%지. 그러면 이 4%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려고 하면 여기 곱했던 100이라는 녀석을 밑에 분모로 갖고 와서 100분의 4 농도를 이렇게 바꿔줘요. 이게 0.04잖아. 0.04 곱하기 100인데 이 100은 소금 물의 양인 것이야. 소금 물의 양. 오케이? 그럼 이 100은 뭔데요? 여기 퍼센트 만들어주면서 곱했던 그 100이 분모로 내려온 거고 여기다 곱하는 거는 소금물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애고 나서 4g이구나 라는 거 얻을 수 있거든.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4% 소금을 Xg짜리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본 거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4 농도를 분자에다 놓고 그 밑에 분모에는 100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100분의 4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 X를 붙여서 0.04 X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된다는 것이야. 됨? 그래요? 그러면 자, 9% 소금물 Yg에는 소금이 몇 g 들어있을까요? 0.09 하고 끝이 아니고 뭔가 곱해줘야지. 무엇이? 그렇지. 소금물의 양을 곱해야 되는 것이야. 여기 소금물의 양을 곱했잖아. 소금물의 양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0.09Y 이게 뭐냐면 9% 소금물 Y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야. 소금의 양. 소금물이랑 소금이랑 다른 거야. 그치? 이건 소금의 양을 구한 거고 여기 있는 X, Y 이거는 소금물의 양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Xg이랑 Yg의 소금물을 섞었으면 그 섞은 양은 얼마가 될까? 자, 100g이랑 200g이랑 섞었어요. 그러면은 총 몇 g이 될까요? 훌륭해. 자, 그거에 바로 Xg이랑 Yg이랑 섞었어. 그러면은 총 몇 g이 될까? 갑자기 0.13. Xg이랑 Yg을 두 개를 섞었어. 그러면은 그 합친 거의 양은 몇 g이 될까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 Y가 0.04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Y가 언제 0.04라고 했어요? 그럼 소금이 양이야? 여기 0.04X라는 게 소금의 양이고 0.09Y가 소금의 양이라는 거 구했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소금물 Xg이랑 소금물 Yg을 합한 그릇 속에 들어있는 양이 몇 g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100g이랑 200g 섞으면 300g이라며. 그럼 xg이랑 yg이랑 섞으면 몇 g 되냐고. x랑 y 값을 알아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해봐봐. xg이랑 yg 섞으면 x 플러스 y라고 왜 말을 못해? 아,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니고. 자, xg이랑 yg 섞으면 x 플러스 yg이 돼요. 그거야. 그거 물어봤어. 그거 물어봤고. 자, 그래서 x 플러스 yg이 나왔다는 거죠. 왜? 앉아. 뭐하니?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니야. 자, x 플러스 yg이고. 아니, 지금 유선이가 왜 대답을 못하냐면 x랑 y를 구해가지고 그거 두 개 더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x 플러스 yg이 되고요. 그게 7%의 소금물이 되었대요, 결과적으로. 예. 얘가 요게 7%인지 6%인지 8%인지 그거는 x랑 y 섞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고, 높은 소금, 농도가 높은 녀석을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점점점 9%에 가까운 소금물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0.07, 왜? 7%니까 0.07 곱해주고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 x 플러스 y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섞고 나서 그 결과로 나온 소금의 양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식을 어떻게 세워주면 되느냐면, 요 소금이랑 요 소금 두 개를 섞었더니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소금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말은 그렇고 실제로 식을 세워보면, 유선아, 무서웠어? 미안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응? 있잖아요. 네. 고열 주파수 맞으면 갑자기 고유 주파수. 자, 보면 0.04x가 이전에 있었던 요 4% 소금물 xg에 있던 소금의 양이고, 거기다가 0.09y라는 걸 더해요. 더했더니 그 결과로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됐냐면 0.07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잠깐만. 미안해서 그러지. 미안해. 혹시 이해되니? x 플러스 y 그럼 되는 거? 왜? 나중에 동영상 돌려보고 이제 반성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그래서 약간 이쪽에 사람이 이제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 근데 소리는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세훈이가.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식이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풀어주냐면요. 요거 우변을 전개하면 0.07x랑 플러스 0.07y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네. x끼리 모아주고 y끼리 모아주고 요거를 한번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끼리 모아주는 거 왼쪽으로 보내볼까? 왼쪽으로 보내보면 0.04x 마이너스 0.07x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0.0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라는 거 0.07y가 있는데 0.09y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0.09y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02y 이렇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근데 양쪽으로 둘 다 마이너스잖아. 똑같은 게 있으면 양변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1씩을 해줘도
식의 값은 그대로겠죠. 똑같은 걸 곱해줬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다고. 없애서 0.03x는 0.02y라고 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소수점이 붙어 있으니까 0 불편하잖아. 100을 또 곱해버려. 양변에 100 곱하고 100 곱하고. 3x는 2y. 그렇지. 3x는 2y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으니까 y는 해가지고 y는 뭐시기 x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3분의 그러고 보니까 2x. 왜 3분의 2x예요? y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3x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겁니다. 자, 됐나요? 잠깐만 있어봐. 115번 유선 그대 맞은 거잖아. 아, 맞은 거였는데 얘 자꾸 질문해가지고 했더니 화났구나. 근데 어떻게 풀었어? 제가 어. 이렇게 풀었어요. 아하. 아, 그래요. 뭐 연필신이 도와줬다 뭐 이런 느낌인데 살짝? 연필을 굴렸더니 2번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깨끗한데? 다른 데다 푼 거니? 네? 다른 데다가 막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푸는 거지? 어? 아니 아무것도 안 쓰고 답이 이렇게 딱 찍혀 있길래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머나 뭐 세 문제 풀었는데 40분이나 지났네. 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연립일체 방정식을 좀 가보도록 하죠. 유선 질문 하나 해봐요. 그대가 이제 뭐 또 너는 또 왜 돌아가지고 막 안녕하고 그래? 예, 안녕한 거예요, 안녕. 자 더 이상 질문할 거 없나요? 네. 네 없으면 연립일체 방정식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되겠죠? 야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이 친구. 자 똑바로 앉으시고. 아따라.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연립일체 방정식 2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 예. 이렇게 효과음이 이렇게 뭐 단원 넘어갈 때 이렇게 막 빵빠레 한번 나와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짜잔 뭐 이런 거. 아, 재밌냐? 하지 마. 틀려고 하지 마. 자 보면 2학년 1학기에서 주로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일단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연립 1차 방정식 앞부분 조금 들어가는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 다음 시계 이거 시계는 들어가요? 당연하죠. 시계 계산은 당연히 다 중간고사 범위예요. 전부 다 중간고사 범위고요. 연립 방정식 앞부분까지 이렇게 아마 중간고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범위가 다를 수 있긴 한데. 자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개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와, 개념이 있네. 이 단원명이 뭐니? 연립 1차 방정식이래.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단원명을 잠깐 보니까 연립은 저거 아닌가? 아파트 아닌가? 아파트? 아니에요. 연립주택. 연립주택. 연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걔네들이 주택들이 나란하게 층층층층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럼 여러 개가 나란히 이렇게 여러 개가 쌓여 있다. 여러 개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반대말이 연립주택이잖아. 단독주택은 하나만 딱 있는 거고 연립주택은 여러 개가 거기 한 건물에 모여 있는 게 연립주택이 된다는 것이야. 알아가? 아파트 다 연립주택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아파트는 연립주택인데 보통 이제 5층 이상인 걸 보고 아파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건축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연립이라는 건 그런 데 써먹는 단어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이거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어떤 것들이 1차 방정식이었나요? 이런 거죠. 2x는 3 이런 것들. x의 차수가 1차인 것. 그렇죠?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좀 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좀 했었던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인데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인데 그 앞에 연립이라고 딱 요만큼만 더 새로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1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인데 식이 여러 개 존재한다. 단독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한다. 그게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고 근데 2x는 3 이런 거 같으면 뭐 하려고 식이 두 개 있어? 그냥 하나만 있어도 x값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 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미지수가 이때까지는 전부 다 x 하나뿐이었다면 지금부터 미지수가 2개, 3개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가 되는 거죠. 2x 플러스 y는 4. 이러면 x도 모르고 y도 모르는데 이 값을 어떻게 구하지? x는 얼마, y는 얼마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치? 식 하나만 있어가지고 미지수가 2개일 때 각각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식이 하나 정도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요 식이랑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해야만
x랑 y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식이 여러 개다라고 해서 연립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미지수의 차수들은 전부 다 1차야. 전부 다 1차인데 대신에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날 때 있잖아. 규칙성이 있어. 뭐냐면 방금 여기처럼 미지수가 2개잖아요. 미지수가 2개면 최소한 식이 2개가 있어야 돼. 즉 미지수의 개수하고 관계식의 개수가 같아야지 풀 수 있어. 근데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다든지 이러면 미지수의 값을 각각을 딱딱딱 구해낼 수가 없어. 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건을 더 줘야 돼. 더 조건을 줘가지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야 풀 수 있다. 그거를 하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풀었던 거는 x라는 거 미지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식이 하나만 있어도 미지수가 하나니까 풀 수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미지수가 2개가 돼서 식이 2개가 필요하다. 그 정도를 생각을 해주면 일단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어요. 자, 개념 1번을 보죠.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2개이고 그 차수가 모두 1인 방정식을 바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있었던 ax 플러스 by는 c꼴 그런 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개수가 0이 돼버리면 미지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고 여기는 개수가 2고 여기는 1이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데 미지수가 xy의 2개인 1차 방정식이 참이 되는 x, y의 값 또는 순서쌍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요거를 결국 풀었을 때 x는 얼마, y는 얼마 요렇게 딱 2개의 값을 가졌을 때 이 두 식을 다 동시에 성립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런 거 순서쌍을 뭐 아예 그냥 숫자를 넣자. 꼭 이건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은 이거의 순서쌍이라고 불리우는 x부터 먼저 써줘요. 2,3이라고 불리는 이게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해다. 헤헤헤헤헤헤헤헤 그거예요. 해는 또 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친구 훌륭해요. 해는 또 다른 말로 근이라고도 해요. 근해. 아니. 갑자기 해랑 근은 사실 같은 용어야. 같은 용어인데 이제 뭐 어느 걸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순서쌍 모양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다만 앞에 있는 게 x, 뒤에 있는 게 y라는 거 그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걸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해 또는 근해를 구하는 그거를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푼다의 의미. 해 근이라고 하세요. 해근? 예. 해군? 아니 근이 근 말. 해군? 자, 225번. 225번을 보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래요. 자, 기억을 보니까 3x-y 플러스 2라고만 돼 있어. 문제가 뭘까? 기억은 1차 방정식 자체가 아니에요. 방정식이 아니라 1차 식인 거야. 식.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네, 방정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억해 보면은 3x-y 플러스 2까지만 써 있잖아. 근데 얘가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고 는 뭐식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야. 는 뭐식이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얘는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맞는 거죠. 미지수는 x하고 y 이렇게 2개 있는 것이야.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y 마이너스 y는 1이다 라고 돼 있는데 얘는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일까요? 네. 왜요? x랑 y 있잖아요. 그런데 x랑 y가 둘이가 곱해져 버리면 그게 1차가 아니라 2차가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문자 두 개. 태세 전환이 아주 빨라요. x하고 y가 둘 다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랑 문자끼리 곱하면 그게 바로 2차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디귿이 아닌 이유는 x 곱하기 y가 2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리을은 어때요? 맞아요. 그렇죠. 왜? 2x 플러스 y는 3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2x라는 걸 왼쪽으로 넘기면 4x 플러스 y는 3이라는 이런 꼴이 되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리을은 맞고요. 다음 미음은 어떨까요? 미음. 맞을걸요? 맞아요. 대답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자, 미음을 보면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마렵다고? 아니 틀려요랑 자. 맞아요. 왼쪽 편을 통분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자, 통분을 해요. 아요. 그만해. 자, 통분을 하게 되면 위에 거는 분모에다 3 곱하는 거니까 위에도 3을 곱해서 3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3분의 y라는 녀석을 6분의 로 고치게 되면 분모에다 2를 곱해준 거니까 플러스 2y로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5라는 거예요. 따라서 6을 이쪽으로 올라가서 곱하기 6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무슨 식이 되냐면 3x 플러스 2y라는 게 5 곱하기 6 해서 30이다. 이런 식이랑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조건에 맞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려면 일단 x랑 y 이렇게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다 1차여야 되고 다른 거랑 숫자랑만 곱해져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이렇게 등호로 다른 숫자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미음은 맞고요. 비음은 어때요? 아니에요. 왜 아닌가요? 이게 딱 맞아요. 넘기면은 다 없어져요. 맞아요. 자, 넘기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없어지는 게 있어서 그렇긴 해. 뭔 소리냐면 비읍에 보면 식이 이렇게 써 있잖아. 비읍에 보면 x-3y는 3 곱하기 x-y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선생님 잠깐만요. 저 아니 제 생각을 얘기해도 네네. 되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저거 이제 뒤에 괄호를 전개하면 그렇지. 네. 전개하면 3x 마이너스 3y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3y 3y니까 저걸 없애버리면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 없앨 수 있죠. 네, 좌변과 그러면 우변에 똑같은 X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x는 3x와 저 y를 안 뺀 거와 똑같은 게 된단 말이에요. 음흠. 하지만 저기 그러면 x에도 3을 곱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자, 요 상황까지 왔으면 요까지 오는 거는 알겠니? 예. 요까지 오는 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없앴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x밖에 없잖아. 맞아요. y가 없어졌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하. 여기서 원하는 건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x는 3x 그럼 뭐예요? x는 3x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것도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봐요. 넘기면 좌변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3x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렇게 되면 0은 2x 이상하네. 2x 이렇게 되잖아. 그러고 나서 x 값을 구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0. x는 0이 되는 거야. x는 0이라고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세 개가 된다는 것이죠. 1시 55분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하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오늘 해가지고 대입법이랑 가감법 나이스. 정도까지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군요. 얘들아, 음료수도 하나씩 먹고 하려무나. 그때가 이번에 되었는데 아, 그랬나? 네 태영이 딱 처음 들었을 때 그때 가감법 아. 써야 되는 문제 굳이 대입법 쓴다고 하고 미안해.
거의 15분 넘게 마이크를 끄고 했어요. 아 슬퍼요. 자, 아니면 요쪽 거 처음 거에다가 27을 더하면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요게 처음 수잖아. 처음 이게 나중이니까 처음 수 10 곱하기 x 10x 플러스 y에다가 27을 더하면 그게 나중수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처음수, 나중수. 자 그러면 요 식이 두 개가 있어요. x 플러스 y는 9라는 것과 요거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정리를 하는데 다 왼쪽으로 넘겨버려. 다 넘겨버리면 요 x는 9x가 될 것이고 y는 마이너스 9y 그 다음에 숫자는 플러스 27 해가지고 이게 0이다 라고 해서 요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거에 1번식, 요게 2번식 해가지고 식이 두 개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어요.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식, 2번식 이렇게 두 식을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게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세훈? 네? 안 써도 됨? 아 자, 229번. 뭐라고요? 잠깐만요. 나와봐요. x하고 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 x 플러스 2y는 11, 3x 플러스 y는 13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써주면 돼요. 이때부터 살짝 식이 길어지나요? 아니, 식의 계산이 더 길었을 거야. 아 식이 계산 싫다. 이미 다 했어요. I don't like 식이 계산. 좋아하는 건 뭔가요? 좋아하는 거는 계란? 아 귀엽다. 아니야, 다행이야. 좋아하는 건 우리 집 개요, 안 그래서. 우리 집 개야. 자, 229번에 아 그래? 그래. 자, x 플러스 2y는 11이고 3x 플러스 y는 13. 요거에 둘 다 만족시키는 녀석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x하고 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사실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풀 수 있기는 한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을 좀 살려서 해보도록 하죠. 아까 그 둘 다 자연수일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요런 거 만족시킨다고 할 때 y에다가 1 넣어봤을 때 x 값이 만족되는 게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은 x가 얼마면 되겠어요? y가 1일 때 잠깐만요. 9지. 유선 9지. y에 1이 들어가면 x에 9 들어가면 식이 성립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해보면 9,1이라는 싹 나오고요. y에 2 들어갔을 때는 얼마? 7. 아니 그냥 자문자도 판 거야. 아 예. 자 걱정 마요. 3이 들어갔을 땐 뭘까요? 오. 그래 이건 물어보는 거였어. 자 5,3. 그 다음에 4가 들어갔을 땐 2, 3. 그래요. 3. 3,4. 그 다음에 5가 들어갔을 때는 1. 자,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x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5개가 만족이 되는데 이 5개의 값을 두 번째 있는 식에다가 각각 x하고 y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게 있는지 그걸 보면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 x에다 9 넣고 y에다 1 넣으면 이게 나오나요? 아니요. 훨씬 넘네. 네. 자, 그 다음에 x에다 7 아니요. 넣고 안 되네. x에다 5 아니요. 넣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거절당하는 느낌이지. 자, x에다 3 넣었을 때 네. y에 4 들어가면 어때요? 네. 돼요. 여기 x에 3 넣고 y에 4 넣으면 되네. 3 곱하기 3은 9고 더하기 4에서 13이니까. 그러면 얘가 맞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1하고 5 들어갔을 때는 어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안 되고 요거 하나 3,4라는 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답이라고 쓰고 괄호해가지고 3,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답 쓸 때는. 귀염? 아니요. 노키요. 자, 그 다음에 230번. 히. 여기까지 되고 있죠? 좋아요. 230번. 네, 그냥 책을 내 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 책 풀이를 해볼 거예요 하면 되는가요? 뭐야? 뭔 소리야? 전화가 왔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230번. 순서상 마이너스 1,1이 잠깐만. 연립방정식 ax-4y는 마이너스 5 그리고 3x 플러스 by는 7의 해일 때 상수 a하고 b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게 x가 마이너스 1, y가 1일 때 이 식도 성립하고 이 식도 성립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4. y에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네, 그것이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a는 일. 얼마? 그렇죠. a는 1이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다음에 밑에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b는 7.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는 얼마? B는 10. 그래서 정답은 b는 10 이렇게 a와 b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묻는 건 a 곱하기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좋아요? 아유,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연립 1차 방정식 이 식의 계산보다 훨씬 쉽지 않니? 네. 다행이에요. 예. 아니 진짜로 쉬운 단원이야 연립 맞아요. 1차 방정식이. 예. 왜 이래? 쉬워. It's very easy. 아무래도 어디 그 말이 몇 시간이나 가는지 보겠어요. 아 근데 연립 1차 방정식 끝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오늘 1시간 동안 서가지고 얘 카메라를 얘 들고. 자 다음 개념 3번.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언제까지고 x하고 y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뭐 x하고 y가 자연수일 때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그냥 식만 2개 떨렁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231번 같은 녀석이 있을 때 231번 별로다. 더 좋은 거 없을까? 232번 문제를 좀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32번 문제를 읽어보니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이렇게 식이 2개가 있대요. 이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수 x, y에 대하여 라는 얘기는 x, y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거든. 이 두 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 그러면 여기서는 있잖아. 이제 뭐 자연수라는 이런 조건 없어. 합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요거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인데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간법. 대입법이라는 게 뭘까? 보통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대입이라고 쓰니? 집어넣는 거. 그렇지. 쑤셔 넣는 거. 왜 굳이 쑤셔 넣어야 돼? 식에다가 특정한 값을 넣는 거, 그걸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은 지금 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위의 식에서 y는 3x 플러스 1이니까 밑에 식에 있는 y에다가 3x 플러스 1을 넣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식을 넣어서 푸는 게 대입법이 되고요. 근데 보통 대입법은 이런 식으로 딱 넣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 쓰고 근데요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가 갑자기 선생님 부르니까 빨간불이라고 부른 줄 알고 반사적으로 밑을 봤어요. 자,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하고 질문해도 되겠니? 예 그러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3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y에 들어가게 되면 밑에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y 대신에 위에서 3x 플러스 1이 내려와서 썼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를 넘기면 5x가 될 것이고 1이 넘어가면 6 빼기 1이 돼서 5가 되겠죠. X는 그렇게 해서 x는 1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x는 1이라는 걸 구했으면 그 다음에 y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y 값은 x가 1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원래 있었던 식에다가 x라는 값을 왜 꼭 여기에 넣어요? 여기 넣어도 돼요. 여기 넣어도 돼요. 여기 넣어도 되고 아무 데나 마음에 드는 데다가 넣어서 x가 1이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y는 얼마다? 4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인 대입법이에요. 어떤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문자에다가 쏙 넣는 거, 그거를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입법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잘 안 써. 나중에도 이게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요. 오래 기다려줬어요. 네. 네. 그 있잖아요. 제가요. 네.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네. 예비 중2 때 왜 이렇게 쉽게 설명 안 해주셨어요? 똑같이 설명했어요. 아니, 기억 안 나나요? 어려워요. 가간법. 뭐 지금이 어렵다는 거야? 그때가 어려웠다는 것이야? 그때요. 아, 그래요? 그때 가간법 쓸 때 막 쌤이 혼자 대입법 쓴다고 엄청 꼬시고 그래요. 자, 요게 이제 2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한 거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는 그냥 2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 쓰면 돼요. 마음에 드는 방법 쓰면 되고 두 번째 방법 이름은 가간법이야. 가간법인데 가는 뭐니? 더할까 더하는 거야. 와. 감은 뭐니? 내 감이요? 빼는 거 먹는 감 아니야. 그러면 뒷감.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빼는 거 그거 아니고 이건 더하는 거, 이건 빼는 거 그런 뜻이야.
더하거나 빼서 구하는 방법이라 그런 뜻이에요. 가간법은. 그러면 아까 전에 저기 있는 거 말고 그 235번에 있는 예로 한번 보죠. 235번이라는 문제에서 보게 되면 연립방정식 식이 두 개 나와 있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7y는 1이라는 것과 3x 마이너스 4y는 3이라는 것과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을 때 x하고 y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사실 문제는 거의 비슷하거든. 숫자만 달라진 거야. 숫자만 달라진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간법을 쓸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요. 순서가 x하고 y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렇게 되면 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3이지. 이거 두 개를 맞춰주는 거야. 맞춰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4하고 3의 최소 공배수인 최소 공배수 얼마니?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 12지. 12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12로 만들어줘? 갑자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다 곱해서. 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있는데 첫 번째 식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앞에 게 12가 나오겠니? 유선? 자, 마이너스 4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마이너스 12나 아니면 플러스 10이나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야. 그러면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 그래, 마이너스 3을 곱해줘도 돼. 마이너스 3을 곱해주게 되면 대신에 곱할 때 좌변에도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우변에도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지 식이 그대로 값이 유지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을 전체적으로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7y 이게 좌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이야. 그럼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12? 전개를 해주면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이 첫 번째 식을 바꿔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요 앞에 3이 있으니까 요거를 똑같이 12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얼마씩 곱해주면 될까? 좌변, 우변을. 4? 그렇지. 12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3에다가 곱하기 4. 이쪽도 곱하기 4. 대신에 이거 전체에다가 4씩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엔 4 곱하기 3x 마이너스 4y는 12. 이런 식이 2번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4씩 곱해가지고. 그러고 나면 12x 마이너스 16y는 12. 이런 식이 되죠. 그래가지고 요 식이랑 요 식이 1번이랑 2번 식을 조금 모양만 바꾼 거야. 원래 본질은 똑같아. 본질은 값은 똑같은데 모양만 이렇게 몇 배씩 곱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더하거나 빼준다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번 1'이랑 2'을 나란히 한번 써볼게요. 12x 마이너스 21y는 마이너스 3이고 요거는 12x 12인데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를 더하거나 빼줘요. 더하거나 빼주는데 왜 이걸 하느냐면은 미지수가 두 개라서 못 구하는 거잖아. 지금 미지수를 한 개 없애주고 싶어서 더하거나 빼는 거거든. 12? 그러면 여기서는 숫자가 딱 맞는 것끼리 어떻게 해주면 될까? 더해줘야 될까? 빼줘야 될까? 빼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게 되면 요 마이너스를 선택해서 빼주게 되면 12x 빼기 12x니까 밑에 나오는 건 0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1y에다가 마이너스 16y를 하면 뭐가 나올까?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5y가 나온다는 거죠. 왜? 마이너스 21에서 빼기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플러스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가 마이너스 15다라고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y는 4.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변변 더해주거나 빼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해설지 같은 데 보면 변변 더한다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서 뭐지? 뭐 똥을 더하는 건가? 뭐 진짜. 이렇게 혼자 피식하면서 봤었어요. 어쨌든 좌변, 우변 각각 이렇게 더해준다, 빼준다 그런 얘기야. y는 4.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y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y는 3이라고 구해주면 되겠고요. y는 3이라는 걸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 y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넣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넣든지 아니면 원래식으로 돌아가서 y 자리에 넣든지 아무 데나 넣어서 x 값을 구해주면 돼요. y에다가 3만 넣기만 하면 어느 식에다 넣더라도 x 값은 똑같이 나와. 그 중에서 제일 계산하기 편해 보이는 녀석에 넣는 게 좋겠죠. 네. 어디다 넣을까? 10. 여기다 넣을까? 아니야. 가급적이면 숫자 적은 게 계산하기 편하잖아. 예. 그래서 y에다가 3을 넣게 되면 3x에서 빼기 12 한 게 3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3x는 넘기면 15가 될 거니까 x는 얼마? 5. 그렇죠. x는 5라는 걸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게 요게 바로 가간법이에요. 가간법이고 이렇게 보니까 왠지 대입법이 더 간단한 것 같잖아. 유선 어느 게 더 간단해 보이니? 대입법이랑 가간법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대입법이랑 가간법이 뭔지는 감이 좀 오나요? 네. 이렇게 설명 한번 들어서 조금 감 잡기가 어려우면 괜찮아요. 문제를 계속 이제부터 대입법과 가간법을 써서 풀 것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전 이미 해가지고. 들었어. 괜찮아요. 하하하. 자신감이 넘치는군요. 하하. 자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대입법을 쓸지 가간법을 쓸지 선택을 해서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을 선택해서 풀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답이 서로 틀리게 나왔다 그러면 잘못 푼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입법이랑 가간법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은 했고 실제로 문제만 몇 개 더 한 두 개만 풀고 집에 가도록 하죠. 아 집에 가는 게 아니지. 공부를 좀 하고 가도록 하죠. 맞아요. 전 가게 집에 가야 되나? 네, 저는 에이, 가게 다- 가야 돼요. 매출 비용이 있잖아요. 아 어디? 대원에 어. 어디 갔다 와야 아 그래? 법원 가냐? 법원 가는 거임? 아니 자격증 때문에. 법원 가냐? 미안해. 이름만 아, 그래? 보고 가야 돼요? 그렇지. 법원 가야 돼. 갔다 왔었지. 어. 어떻게 생겼어? 주민 법원이 특별할까봐. TV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진짜 그때. 아예 그런 법정은 형사 재판하는 법정이고 재판해가지고 할 건 아니잖아. 그냥 신고만 하면 돼. 그냥 신고만 하면 되고 민- 약식으로 하면 되니까. 거기에와 뭐지? 그 민사라는 서울대는 그산 있어요? 아 그거 대법원 앞에 가면 있어. 대법원에만 있어요? 제주시 지방법원 이런 데는 없어. 소녀상이요? 아니 그 눈 가리고 있는 뭐 여자 눈 가리고 이렇게 막 저울 들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아, 법무부의 상징 아니냐. 쌤 뚜러뽕의 하여튼. 원리가 뭐예요? 갑자기 누렁뽕 갑자기 누렁뽕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압력. 압력이야. 압력을 낮춰서 그러면 당기면 압력을 쭉 해가지고 압력이 낮춰지니까 저기 박혀 있던 것들이 쑥 당겨져서 나온다는 거야. 아, 그게 똥이었던 휴지 뭉치였던 훅 나온다는 뭐 그런 얘기죠. 후쩍 하면 나와요. 뚜러뽕 없으면요 랩으로 이제 감싸가지고 쭉 눌러도 된대요. 아 그건 압력을 가해서 밀어 놓는 거냐? 예. 밀어 놓는 것보단 꺼내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근데 뚜러뽕 없을 때 더러워요. 자 231번. 좋아요. 연습을 하기에 앞서서 231번, 234번 두 개만 딱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 234번이요? 231번, 234번. 자, 231번을 보면 2x 플러스 y는 a 그리고 4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런데 얘가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5를 만족시킨다고 하는군요. 5를 만족시킨다. 이때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했단 말이죠. 대입법을 써요. 그렇죠. 대입법을 써주면 돼요. 대입법을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요? 요거 있잖아.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x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식이 모두 다 만족시키는 값들이 바로 x, y로 나오는 그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5라는 거를 여기다가 중요한 파트였는데. 자, 여기다가 넣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3y 플러스 5가 y 대신에 들어가는 거니까 y라는 문자로만 된 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y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야. 자, 그럼 한번 넣어보면 4 곱하기 마이너스 3y 플러스 5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엑셀에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 뭐라고라? 그럴 거면 차라리 EX 플러스 Y에 넣는 게 빠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y랑 a라는 문자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y 값을 구하고 나서 y를 넣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값을 넣어야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2y. 근데 좋은 질문이야.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또 삽질을 한번 해보고 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긴 하죠. 각자 이제 숙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네요. 20을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1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y는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y가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보면 x 값은 얼마가 나오니? y 3이란 걸 여기 이 자리에다 y에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렇죠. 마이너스 9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야. 그러면 EX는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라는 거, 그리고 y는 3이라는 거 구했으면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 y에다간 3을 넣어주면 되겠죠. A는 5. 아니에요.
A는 마이너스 5. 그래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이고 플러스 3 해가지고 A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2, 되겠어요. 3, 4 가즈아.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집에 가즈아. 아. 가지가. 아니 이때까지도 거의 뭐 마음은 거의 집에 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몸만 여기 앉아서 계속 아악거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예. 상태가 안 좋아요. 왜 이 학원 1학년에는 살짝 비정상적인 애들이 많을까요?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건 없어. 맞아요. 누구나 다 독특해요. 아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 저도 독특하고 그들도 다 독특하고 그런 거죠. 쌤의 독특한 점은 제가 알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걔들 알고 싶지 않군요. 자 234번. 걔들 아유. 나 요새 드립 별로 안 치는데. 네, 그렇게. 딱 그. 옛날에 한때 엄청 치다가 좀 수고로 들었어. 잠깐. 언제 쳤어요? 많이 쳤지. 나왜 지금 치는 거 거의 못 봤지? 우리 세훈이를 한번 쳐볼까? 자 234번. 미안해. 5x-2y 는 8 그리고 ax 플러스 7y는 13 이렇게 되어 있어 기억 곱하기 3 이게 이제 기억이래요. 그리고 이게 니은이고 기억 곱하기 3 빼기 니은 곱하기 5를 하였더니 x가 없어졌대.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기억 얘에다가 곱하기 3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좌변에도 3 곱하고 우변에도 3 곱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억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 5x-2y 이거를 전체 곱하기 3 그리고 8 곱하기 3 해서 24 이렇게 하면 기억 곱하기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빼기 니은 곱하기 5를 할 건데 니은에다가 5를 곱해보자. 5를 곱하면 5 곱하기 ax 플러스 7y는 13 곱하기 5에서 65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대? 여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빼기가 좀 그러면 요거 전개만 좀 해보면 15x-6y는 24 여기 전개하면 5ax 플러스 35y는 65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전개했어요. 여기 괄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뺐다는 얘기가 돼요. 뺐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랬더니 뭐가 없어졌냐면 그 문제에 보면 x가 없어졌대. A는 3. 세상에 x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세운 15 빼기 5a 한 것이 바로 0이 된다는 얘기지.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0이어야 x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A라고? 뭐 아니. a 그래서 a 값은 뭐냐?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상수 a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 진도 나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입법, 가간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줄 아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숙제 검사를 꼭 하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시계 계산 파트가 끝났으니까. 1차 방송 very easy. 오케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걱정 마세요. 갖고 오면 이제 채점 해드릴게. 쌤 뭐 이루? 그래서 야 숙제도 조금만 내줄게. 방정식은 진도 나갔지만 굳이 숙제를 내주지 않고 여기까지 시계 여기 동그라미 쳐 있네. 72페이지까지만 풀어오면 된다는 거죠. 쌤 원래 72페이지까지 아니야? 그렇게 한번 내줬었거든. 야 풀었네. 이 친구 열심히 하는구만. 아 쌤 저 그래요? 이거는 진짜 진심 못했어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건 진심 못하겠고요. 저는 방정식에서 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거 아니 뭐 시계 계산 그렇다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네. 하긴 해야 되잖아. 74부터 77까지 풀을게요. 뭔 소리야? 그거 풀어오려면 더 풀어야지. 아니요, 제가 일단 이 시 계산 좀 풀고 좀 이상하면 좀 여기를 풀고 싶으면 이 639번까지 풀어오면 됨. 이것이 바로 되려주고 말로 받는 그런 플레이가 되겠죠. 문제 밖에? 쉬워요? 네. 쌤 보이루? 야 보이로 그러지 말고 이거 좀 한번 꺼주고 가. 구PD님께서 꺼주시고.